파리에는 베네펙터 샤프터 롱 휠베이스입니다. 점잖고 품위있게 생긴 독일 출신 신사지만 아주 캐캐묵은 속내를 가졌습니다. 후드를 열어보면 매우 천박하고 야만스러운 V12 엔진이 잠들어있죠. 덕분에 이런 엔진은 타이어가 도무지 버티지 못해 엑셀레이터에 발을 가져다니면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후에는 V12 엔진의 압도적인 토크로 뒷좌석 사장님을 기절시킬 속도에 다다르죠. 성능에서도 느꼈지만 돈 많은 사장님들의 뒷자리에 태울 차는 아닙니다. 쇼퍼 드리븐에 가장한 독일산 레이스카라고 봐야 하죠. 그 증거로 뒷좌석은 교회 의자처럼 딱딱하기 그지없으며 공조장치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뒷좌석에 직장 상사 따윈 심근경색에 걸리건 말건 신나게 도로를 질주하며 드리프트 하기 안성맞춤이죠. 추가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착합니다. 롱힐 베이스 모델은 20만 달러, 일반 V12 버전은 11만 달러로 고급차라 하기엔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7위는 이너스 코뇨센티입니다. 앞서 소개한 샤프터는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20대 코인 부자나 타고 다닐 법한 차라면 코뇨센티야말로 정말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가 탈 법한 고급 세단입니다. 이 차의 특징으로는 바로 차음인데요. 차문을 닫으면 외부의 소음이 안 들리다시피 해서 사이프러스 플래시 신할 때 노동조합에서 데모하는 소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짝도 냉장고급으로 두꺼워서 하층민들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더군다나 샤프터의 뒤주같은 뒷좌석 공간에 비해 럭비를 해도 될 정도로 넉넉하니 마음껏 양말을 벗고 발을 늘린 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드라기획 같은 녀석들의 해코지가 두렵다면 약 2배 가격으로 방타 버전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그들이 던져대는 짱돌에도 쉽게 뚫려버릴 테니까요. 6위는 우베르마크트 리볼터입니다. 이전에 코뉴센티, 샤프터 그럭저럭 괜찮은 자동차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토악실이 나올 정도로 느린데다가 시트 품질이 재앙이었다는 점인데요. 리볼터의 시트는 시골 헛간 같은 이 둘에 비하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이 수없이 박혀 벌집 삼겹살을 연상시키고 버킷 시트의 형태를 본따 안전하게 사장님을 끌어안아줍니다. 레그룸이 한심한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로스산토스의 나이 지긋한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땅꼬마의 대머리일 테니까요. 그리고 스피드, 코뉴센티는 이게 유람선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리볼터는 샤프터에 버금갈 묵직한 엔진이 담겨있어 안 그래도 대머리인 사장님의 마지막 머리카락까지 날린 시원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런 험한 세상에 대응할 기관총까지 달려있습니다. 당연히 쓰레기 같은 명중률이지만 있다는 게 장땡 아닐까요? 물론 이런 편의사양과 성능 덕분에 가격은 16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비싼 쓰레기 같나요? 정답입니다. 5위는 이너스 윈저 드롭입니다. 원래 쇼퍼 드리븐은 세단이 정석이라고들 하지만 세단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죠. 그렇다면 이 윈저 드롭이 해결책입니다. 거대한 소프트탑이 열리면 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할 수 있죠. 거기다 송아지 가죽을 아낌없이 사용한 이 실내는 동물 레어가들이 가히 비명을 지를만하며 곳곳에 나무 트림들은 전부 손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4인승 오픈카는 아직까지 이 윈저 드롭이 유일무이한데요. 때문에 이걸 타고 추마시에 고속도로를 달리며 일광욕을 하거나 스트로베리에서 쓰레기를 파먹는 노숙자들을 관람하며 시간을 죽일 수도 있죠. 물론 오픈카다 보니 누가 기관총을 스르륵 갈겨버린다면 운전자와 사장님 모두 손붙잡고 스르륵 저승으로 갈 겁니다. 속도는 코사트카급으로 느립니다. 엔진의 힘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 차체가 하마같이 무거워서 코너를 돌 때마다 뒤뚱거리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4위는 알바니 VSTR입니다. 샤프터로는 만족을 못하는 진성 스피드광들을 위한 슈퍼세단이죠. 미국인들의 가정집에 하나씩은 있다는 VA 6.2L 슈퍼차저 엔진을 세단에 강제로 우겨넣어 648마력, 토크는 87kg/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탱크죠. 덕분에 배기음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비교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가속 페달이 부러져라 밟으면 배기통에서 지축을 흔들만한 천상의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뒷자리 사장님이 아주 흡족해할 만한 노래소리죠. 거기다 이런 육정화 차체는 한번 가속을 받아버리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져서 목적지까지 단숨에 도착하거나 사고로 관절이 질러처럼 뒤틀린 채 앰뷸런스에 실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녀석이고 운전자도 즐겁고 뒷자리 사장님도 즐거운 알바니의 연초 선물 같은 녀석이니 꼭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위는 람파다티 신케밀라입니다. 독일 놈들은 딱딱하고 지루한 차들만 찍어낸다는데 과연 이탈리아 출신의 신케밀라는 생김새부터가 비범합니다. 섹시하고 육감적인 몸매는 조각품을 연상시키고 전면에 오목한 크롬 그릴은 마치 쓰나미를 본떠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실내는 1980년대에 머물러 있어 샤프트와 코뉴센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대신 성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VSTR 리볼터가 직선 성능만을 추구하는 네안데르 탈인이라면 신케밀라는 호모 사피엔스에 가깝습니다. 코너링, 드래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죠. 후륜구동임에도 그립을 잃어버리는 일이 드물다 보니 도심에서는 누가 감히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재빠르고 든든한 V6 엔진은 580마력을 발휘해 고속도로 주행도 로켓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또한 배기음이 정말 명품이죠. VSTR은 튜바, 바순처럼 묵직하고 낮은 관악기를 연상시킨다면 신케밀라는 이탈리아 장인이 깎아낸 비올라와 같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부품들이 연주하는 현악 사중주가 뇌리를 자극시키죠. 다만 이탈리아 놈들이 의외 그렇지만 대단히 비쌉니다. 2위는 이너스 DAT입니다. 신내나는 찌꺼기 고급차인 코뉴센티가 최근 청부계약 업데이트로 화려히 돌아와 이너스의 위험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5m가 넘어가는 길이 덕분에 휠베이스는 리무진을 방불케 하고 차체는 육중하지만 결코 뚱뚱해 보이지는 않으며 반짝이는 헤드라이트는 유리 공예품을 연상시킵니다. 이와는 대비되게 후드 속에는 디베스트 8급으로 거대한 W12 6리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덕분에 이런 무거운 차체를 가졌음에도 주행 성능은 유치원생처럼 발랄합니다. 그리고 DAT에는 다른 차들에게는 없는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바로 라곤 방지입니다. 세션에서 흉폭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오프레서 마크2 어자드들이 여러분들을 담그려고 오만 지랄을 해대도 절대 라곤이 잡히지 않죠. 맵에 흉측한 아이콘들이 20개가 떠있어도 DAT만 있다면 아주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로스산토스에 최적화된 차량이죠. 1위는 이너스 스태포드입니다. 옛 성현들 말씀에 말은 제주도로 고급 세단은 영국으로 보내란 말이 있습니다. 딱 스태포드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극소수의 부자들과 탐욕스러운 왕족들을 위한 이너스의 지나간 명곡 같은 차량인데 파벨의 말처럼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는 노래와 같습니다. 신이 빚어낸 듯한 엄숙한 차체와 아까운 줄도 모르고 들어간 크롬 장식들은 둘째치더라도 이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시트에는 수많은 송아지들이 희생되어 엉덩이를 가죽에 갖다 댈 때마다 비명소리가 들릴 정도이고 팔레토의 나무들을 전부 다 베어내서 실내에 갖다 놨는지 이건 뭐 움직이는 작은 숲이 따로 없습니다. 차 전체를 마호가니로 감싸다시피 했죠. 오로지 운전자의 사치와 형량만을 위해 설계된 녀석이다 보니 당연히 무게는 비질란테 뺨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느려 터졌죠. 이렇다 보니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도달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유람하며 하층민들의 꼬질꼬질한 얼굴들을 관음하는 용도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천재는 많지만 정점은 하나다라는 말처럼 스태포드의 아성을 뛰어넘은 인재는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시원하게 국 끓여 먹은 왕족들을 위한 자동차 스태포드가 1위입니다.